안녕하세요. 금일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글로벌 트렌드 및 금융산업의 시사점 발표를 맡은 진창호라고 합니다. 람다 256에서 주관하시는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 세미나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금일 세미나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뒤쪽에서 저희 회사 설명을 드리고 우선 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커니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컨설팅 분야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와 EY 컨설팅에서 디지털 및 블록체인 컨설팅을 리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내에 금융산업, 하이테크, 정부 공공 영역에 걸쳐서 총 9개 분야 37개 이상의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금일 세미나 주제인 CBDC와 관련해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발주한 CBDC 컨설팅 과제의 총괄 PM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짧게 저희 커니 회사와 블록체인 역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CBDC 파트는 크게 3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세계 각국의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전략 방향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글로벌 대비 한국의 현황은 어떠하며 어떤 부분이 중점을 이루고 있나 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CBDC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변화와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커니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의 AT 커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브랜드 차원에서 이름을 커니로 리브랜딩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926년에 미국에서 설립돼서 현재 전 세계 한 40개국 4천여 명 이상의 컨설턴트를 보유한 글로벌 종합 컨설팅 회사입니다. 한국 오피스에서는 현재 250여 명이 경영 전략부터 디지털 컨설팅 영역에 이르러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커니는 별도의 디지털 컨설팅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디지털 이머징 테크별로 별도의 조직과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는 3번 영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에셋 분야의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니는 이렇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신기술을 기업 고객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커니 블록체인 컨설팅 서비스 영역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 주제인 CBDC, 그리고 대체 불가 토큰, 증권형 토큰, 탈중앙화된 금융, 우리 디파이라고 부르는 영역,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인증 영역, DID 이르기까지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연계해보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기업들은 블록체인의 기술 기업, 개발 SI사, 그 다음에 법제도에 관련된 로펌, 그냥 산업 전문 컨설팅을 모두 따로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영역별로 지역적인 정보나 자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기반으로 저희 커니는 해당 영역들을 묶어서 전략 수립, 기획 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그 다음에 법 제도 자문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커니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금일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람다 유럽과 같이 역량 있는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커니는 주요 산업별로 DID, NFT, DeFi, STO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전략과 기술 개발 컨설팅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분께서는 언제든지 저와 저희 커니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저희 커니 회사 블록체인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본 세미나의 핵심 사항인 세 가지 영역 중에 먼저 CBDC의 글로벌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각국의 CBDC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대부분 한 85% 이상의 정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CBDC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는 한 50% 정도 수준에서 최근에 85%까지 이런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관심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속도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속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CBDC의 5단계의 수준, 즉 검토부터 상용화 이르기까지 5단계의 검토 수준에서 불과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빠르게 CBDC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2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광범위하게 지역과 적용 영역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미국의 경우는 아마 표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의 연구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 발행 등 양방향적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CBDC를 포함한 이런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도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 영역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도입 영역은 크게 여기 보시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CBDC를 일반 소액 결제 영역에 도입하는 리테일 CBDC를 CBDC의 1.0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홀세일 CBDC,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거액 결제, 증권 결제, 국가 간의 외환송금 결제와 더불어 리테일 CBDC 영역에서 거래 익명성이 강화된 CBDC를 우리가 CBDC 2.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BDC 3.0에서는 CBDC 기반의 타 자산과의 교환, 거래, 금융 상품과의 연계되는 영역까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이런 CBDC의 1.0과 2.0을 넘어서서 CBDC의 3.0 영역까지 빠르게 확대하려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글로벌 국가들의 CBDC 도입 영역의 확대와 속도 경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동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향후 금융 산업에서의 미래 변화 관점을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인을 크게 세 가지 관점, 위기, 경쟁, 기회의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초기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케이스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DM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국가의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영역은 최근에 BIS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글로벌 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실제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쟁 관점에서는 아마 중국의 CBDC 도입 착수에 자극을 받아 현재 주요 선진국들이 CBDC의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마치 우주 개발 경쟁의 금융판이라고 할 정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은행들의 외부적인 압박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눈여겨보고 싶은 영역은 세 번째 기회 영역입니다. 이런 기회 관점에서 CBDC를 통한 국가 간의 금융 결제 플랫폼, 즉 CBDC as a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진화 가능성을 사실 중앙은행들은 혁신 관점에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CBDC의 도입 목적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국가들은 CBDC의 도입 추진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CBDC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퍼스트 무버형이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자국 내 시범 사업 확대와 더불어서 국가 주도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결제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CBDC의 표준과 자국 CBDC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포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금융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소프트랜드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BDC를 활용해서 기존과 신규 금융 생태계 내에서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자 하는 CBDC 허브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CBDC 허브형은 추진 중인 국가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이런 국가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에서 주의 깊게 해당 영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국가 간의 CBDC 상세 내용과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별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추진 전략 방향을 토대로 CBDC 기반의 도입 적용 역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용 대상과 적용 영역 관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가지 형태의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 내 유통 영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능의 확장 관점에서 3가지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 CBDC의 제조, 보관, 발행, 유통, 폐기, 환수에 이르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기능을 첫 번째 CBDC의 기본 기능으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CBDC의 경우는 인터넷 네트워크망이 연결이 어려운 약간 비산 특수 환경에서의 소액 지급 결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오프라인 CBDC를 위한 디바이스, 기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지불 방지나 거래 익명성 등이 보장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핵심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BDC 기반의 금융 상품이 연계되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금융 상품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 금융 상품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시장의 가치와 기술 개발 측면에서 향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국가 간의 유통 영역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네트워크의 확장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POC 형태로 많이 실험되고 있는 국가 간의 1:1 송금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여러 다수 국가 간의 CBDC 송금, 즉 MCBDC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BDC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종 플랫폼 간의 국가 간 CBDC 송금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 디지털 가상자산 세계에서 다양한 이종 체인들 간의 코인과의 교환, 상호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역도 향후 비즈니스 생태계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니즈가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CBDC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관심이 높으신 CBDC의 국내 진행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실 어느 국가 못지않게 CBDC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관점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법 제도, 비즈니스 프로세스, POC, 기술 개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CBDC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관점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체계적인 관점은 전문가적 체계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내부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관련된 전문가, 그 다음에 컨설팅 기업, 이런 블록체인 기술 기업, 이런 금융 SI사와 포함된 이 전문가 수행 체계를 갖추면서 CBD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차적인 관점으로 내부 리서치, 그 다음에 일부 영역의 POC,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향후 모의 실험, 이런 시범사업, 이런 순차적으로 CBDC를 접근하고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완료된 한국은행 CBDC 컨설팅 과제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과제의 이제 총괄 PM으로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고민과 질문들을 사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범위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CBDC의 업무 프로세스 설계, 그 다음 파일럿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구축 사업 실행 계획 수립,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과제 결과물을 상세하게 공유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잠시 주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업무 프로세스 설계 영역에서는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7가지 영역과 28개의 세부 프로세스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계신 기업들, 금융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요 깊게 보실 만한 영역은 바로 이제 CBDC 기반의 혁신 금융 상품 서비스 영역입니다. CBDC 기반으로 국가 간의 송금 결제, CBDC 기반으로 금융 상품을 연계한다든가 CBDC 기반의 타자산과의 교환 영역이 바로 이런 혁신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장표는 안 나오지만 이러한 금융 서비스의 핵심은 사실은 CBDC의 전자지갑 설계 그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고민했던 영역들은 실제 CBDC 전자지갑 내에서의 고객의 편의성과 사용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고민했던 영역들은 이런 CBDC 외에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 혹은 다른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전자지갑이 복수의 자산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연계되도록 이런 전자지갑의
관리 업무 기능들이 추가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조회하거나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현재 전자지갑 관련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분들께서는 이런 CBDC가 또 하나의 지급결제 채널, 고객 확보의 채널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BDC 파일럿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영역에서는 CBDC의 설계 원칙에 따라서 12개 항목의 기술, 서비스, 기능 요소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서 되게 중요한 원장 관리 방식, 합의 알고리즘, 거래 처리 방식, 프로그램 가능성, 확정성과 상호 운영성이 포함되는 영역들입니다. 컨설팅 과정에서는 이러한 각 요소별로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여러 기술적인 옵션들을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향후에 개발 가능한 최적의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측과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은 바로 CBDC에 관련된 빅브라더 이슈, 즉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영역입니다.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를 함께 많이 고민을 하였는데, 사실은 PET나 MPC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초기 설계, 프로세스 설계와 아키텍처 영역에 포함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모의 실험 진행 단계에서는 이런 설계안을 기초로 해서 개발하고 테스트를 아마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CBDC 컨설팅 과제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8월 지난달에 이러한 개발과 테스트를 하는 모의 실험 과제가 착수되었습니다. 아직 민간 금융기관들이 직접 연계되는 사업은 아닌 한국은행 자체 실험 환경에서 이런 다양한 개발과 서비스를 테스트해보는 모의 실험 과제입니다. 본 실험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CBDC의 기본 기능,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CBDC의 제조, 보관, 발행, 유통,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CBDC의 고도화 기능, 즉 오프라인 CBDC, 그리고 CBDC 기반의 다양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제도적인 테스트가 이번 모의 실험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진다는 것입니다. 네, 금일 세미나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CBDC의 글로벌 트렌드, 국내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CBDC의 트렌드에 맞춰서 국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CBDC로 인한 금융산업의 영향 부분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YCBDC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CBDC가 민간 금융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장점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크게 3가지, 금융의 포용성, 운영의 효율성, 통화정책의 혁신, 이 3가지가 장점이고요. 반대편으로 민간의 생태계 관점에서는 송금의 혁신, 지급결제의 혁신, 금융상품의 혁신이라는 측면들이 아마 CBDC의 큰 장점이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금융생태계 상황에 따라서 그 효과나 효율성은 다소 다르겠지만 해당 영역별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고도화 나가냐다가 향후 CBDC의 도입 확산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만약 중앙은행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DM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회사의 로고만 바뀌고 주요한 민간 영역에서의 내용들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CBDC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CBDC가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그 목적, 범위, 사용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민간의 생태계, 즉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관점에서의 혁신, 거기에 바로 CBDC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CBDC 기반의 새로운 금융 생태계 내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지갑이 될 것입니다. 전자지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마 생각되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기업기관, 유통의 소매점까지 CBDC를 주고받는 모든 주체를 포괄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장표에 안 나오는 디바이스나 기기까지도 고유한 전자지갑을 배정받고 이런 생태계 내의 플레이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전자지갑의 대상과 서비스의 다양화는 결국에 은행과 같은 전자지갑을 관리하는 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BDC의 도입 적용 영역 관점에서 금융권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의 혁신 영역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CBDC 기반의 지급 결제의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CBDC 기반의 금융 상품의 혁신 영역입니다. 첫 번째, 지급 결제의 혁신 케이스는 여러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다중 정산 자동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부 공공이 주도하는 스마트 시티 컨셉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특정한 신도시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스마트 시티 내 빌딩 관리, 전력 공급 관리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고객들과 사전에 서비스를 계약하고 실행하고 지급 정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블록체인 내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는 다중 정산 자동화를 처리한다고 가정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 번째, 특정 조건과 상황에 도달할 시에 주식, 채권, 가상자산 이러한 여러 상품들이 연계된 상품들이 검색되고 도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 합성 자산 투자 상품에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자동으로 상품에 가입한다는 케이스를 저희가 금융 상품의 혁신 케이스로 가정해 보면서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BDC의 생태계를 상용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좀 뻔한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특히 법 제도, 비즈니스 생태계, 기술 이러한 3박자가 제대로 맞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구현이 가능한데 관련된 법 제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혹은 법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산업 생태계 조성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엇박자가 내는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 서비스가 상용화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CBDC의 도입과 상용화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판단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CBDC의 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이런 법제도, 비즈니스, 기술의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이런 진정한 의미의 CBDC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특히 CBDC를 도입, 상용하는 관점에서 특히 이를 유통하는 금융권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코어 영역, 이런 기술 관점에서의 세 가지 영역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용자 이용의 편의성과 보안이 강화된 이런 디지털 전자지갑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 서비스, 아까 보여드렸던 혁신적인 지급 결제, 그 다음 금융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되기 위한 프로그램 가능성, 이런 스마트 컨트랙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CBDC 기반으로 타자산과의 거래,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실제화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상호 호환, 확장 가능성 기술에 대한 고민과 검토입니다. 금일 예정된 다른 세션에서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이 포함된 여러 솔루션들과 케이스들이 소개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세션들도 아마 잘 들어보시고 향후 CBDC와 연계 가능성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CBDC의 글로벌 트렌드, CBDC의 국내 현황, 그리고 CBDC에 관련된 금융산업의 시사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커니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저희 커니는 CBDC를 포함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의 전략, 기획, 개발, 이런 제도 자문까지 종합적인 컨설팅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이런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CBDC를 포함한 아마 블록체인 이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와 저희 커니 그리고 람다와 같은 협력사를 함께 찾아주시면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여러 형태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